이 수장님 데이터 분석으로 봤을 때 100위권 안에 특히 뭐 50위권 안에 있는 학교는 굉장히 강남 대치동 부근에 몰려 있을 것 같고요. 100에서 200 사이를 노리는 전략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 서울의 어디쯤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게 좀 전략적으로 좀 좋다 이런 조언까지 좀 가능하시면. 100위권 학교들이 몰려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대치동, 목동, 중계동. 현실적으로 지금 초등 5, 6학년에서 아이들이 좀 공부 좀 잘한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막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원에서 더 이상 얘를 위한 경시반이 상설 개설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결국은 그런 명문학군제에 오게 되는데, 명문학군제에 일찍 오게 되는 거는 득이 될 수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치동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네. 위험도는 적은 거죠. 주변에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원이나 인프라는 뭐 잘 갖춰져 있으니까 좀 성과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 정도 같은 노력으로 해서 강북 쪽으로 200위권 학교 쪽으로 좀 빠졌더라면 훨씬 더 재수 없이 현역으로 그 본인이 원하는 수준을 갈 수 있었던 애들이 과잉 내신 경쟁이라든지 좀 직면을 하면서 결국은 재수삼수로 그 학교를 가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약간 외곽 전략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탈대치, 탈목동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대치동이나 뭐 이런 데 있어 봤는데, 고등학교 때 이대로 가가지고 페이스를 유지하면 아이들 공부 자존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대학을 가는데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외곽으로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대치동에서 중학교 정도 보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실질적인 질문을 하면은 이제 소장님이 여기입니다 뭐 이런 솔루션 좀 주실 수가 있을까요? 목동은 주변에 있는 강서에 쪽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200위권 고등학교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뭐 영덕고가 100위권하고 200위권 왔다 갔다 지금 하거든요. 마포고도 그렇고 대일고등학교도 그렇고, 목동 하면 이제 다들 메인에 있는 그런 강서고라든지 자사고인 양정고라든지 그런데 그 목동 단지 내에 있는 그쪽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보시는데, 외곽으로 좀 빠지면 강서 쪽 라인에 훨씬 더 내신 경쟁도 조금 덜 하면서 목동 학원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써볼 수 있죠. 예를 들어 강남에서 뭐 숙명여중 뭐 이런 데 나온 친구들이 그럼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외곽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건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케이스를 좀 상담도 하고 우리 지인들 케이스들 몇 군데 봤는데요. 모 여중을 다녔던 학생이 너무 지나치게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진을 빼는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좀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탈대치를 좀 권했는데, 강남에서도 좀 외곽 지역의 신생학교들하고 몇 군데 학교들이 있어요. 풍문고. 네, 풍문고. 특정 학교 이렇게 자꾸 얘기해도 괜찮나요? 데이터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정 학교를 이렇게 품평하는 식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좀 수월한 학교로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학생이 그 입시 결과를 나온 걸 봤더니 서울대학교를 진학을 했더라고요. 이런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런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사실은. 특히 영수선행이 부족한 최상위권, 노력하는 최상위권은 고등학교 가서도 자기만의 페이스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좀 수학이 약하다 그러면 다른 과목도 쉬어가는 과목이 좀 몇 개 있고, 그러면 수학에 더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자기만의 페이스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경쟁이 치열한 이런 학교나 아니면 특목자석, 특히 외고 같은 경우는, 외고는 뭐 수행평가가 대기업 PT 수준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뭐 밤을 새워서 동영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 수행평가 경쟁도 치열한 거예요. 최상위권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면은 변별이 안 되거든요,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구석에 있는 것까지 막 내신을 내고 그러니까 그런 과잉 공부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할 수 있는 200위권 학교로 가고, 뭐 학원 가는 그러면 좀 30분 내로 뭐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그런 전략을 하지를 못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학률을 보라고, 몇 명이 가서 몇 프로를 갔는지 보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진학생 수를 보죠. 양적으로 이 학교에서 의대를 몇 명 보냈나, 아니면 뭐 서울대를 몇 명 보냈나, 이거를 보고 사실 움직이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가정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보니까, 이 가정은 초등 때부터 계속 그런 전략적 시도들을 했었어요. 어머니께서 약간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한번 해보시고, 또 아이들과 같이 뭐 뉴질랜드에 캠퍼밴 여행도 가고,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길 말고 이 길도 있어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략적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님이 좀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외곽으로 빠지는 건 이거는 약간 하이 리스크잖아요. 근데 입시적으로는 사실 하이 리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사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네. 정말 이 숙제를 줘도 다 해내고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식이 영재인 것 같고 좀 뭐래도 이 페이스를 고3까지 유지할 것 같잖아요. 적절하게 현명하게 좀 브레이크를 잡는 방법, 네.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공부머리 테스트라는 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가서 잘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맹목적인 어떤 생각보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기본적인 공부머리 테스트의 컨셉은 뭐냐면 자기가 가려고 그러는 지역의 중학교 내신 문제 그런 건 족보닷컴 같은 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다 공개가 됩니까? 다 공개가 그런데 좀 유료로 하는 거죠. 유료로 해가지고 그런 그 중요한 중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시험지를 두 가지 종류를 준비를 합니다. 하나는 시험 시간 내에 풀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험 시간 제한 없이 오픈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A가 50점이 나왔어요. 근데 B가 80점이나 90점이 나왔어요. 그럼 이 학생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나 문제 푸는 스킬이나 이런 게 부족한 학생이에요. 공부 머리는 있는데 노력만 하면은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한테 사실은 사교육을 시키고 아니면은 뭐 방법을 더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문제 빨리 푸는 어떤 스킬들을 이렇게 기를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점수는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처음 A 테스트 점수가 40에서 50점인데 B를 했는데 60에서 70점인 학생들이 있어요. 별반 차이가 안 나는 별반 학생들.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 이 학생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머리 자체가 공부 그릇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노력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환상. 공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암기력하고 계산력이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그런 인지 능력이 다 좋을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다 각자 타고난 재능이 다른 건데. 네, 좀 다중지능 이론이 나온 지가 30년이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현장은 여전히 암기력과 계산력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걸로 좀 계속하고 있거든요. 다중지능이 뭐예요, 근데?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한 거죠. 뇌과학에 기반해가지고 하나하나 원리적으로 다 인간의 지능을 제로 베이스부터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8가지 지능 이상으로 지금 뽑아낸 거예요. 그렇군요. 수리 논리력, 언어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사회소통 능력, 자연 친화 능력, 뭐 손재주나 뭐 이런 능력으로 저기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보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언어 지능이나 논리 사고력이 높아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공간 지각 능력하고 또 논리 사고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가 좋은 애들은 자기 성찰 지능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공부 쪽으로 가능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 쪽으로 좀 재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런 경우에 메이저 리그에서 경쟁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대치동이나 이쪽으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언제 보내는 게 베스트인가요? 저는 사실은 초등이나 아니면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 면에서는 1등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에 대한 자신감, 공부 자존감인 거죠. 내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너무 경쟁이 치열한데 일찍 들어오면 주변에 넘사벽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쟤는 따라갈 수 없구나. 머리가 걔는 좋기 때문에 내 노력하는 걸로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좌절감을 너무 일찍부터 사실 맛보게 되면 입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매일 거의 한 3시간 이상의 엉덩이 붙이고 문제 푸는 그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그 마라톤을 뛰려면은 가장 큰 게 본인의 기본적인 체력하고 자신감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객관적인 데이터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치동에 있는 A중학교를 가고 싶다. 목동에 있는 뭐 B중학교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학교 문제를 구해가지고 공부머리 테스트를 풀어보면 되죠. 공부머리 테스트는 내가 현 점수뿐만 아니라 미래 점수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럼 맘먹고 노력하면 이런 좀 경쟁이 치열한 데 가서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걸 보고 사실 들어가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학원을 활용해 보는 방법이죠. 사실 대치동도 소위 말해서 딜리버리라고 해서 외곽 지역에서 대치동 학원만 이용하려고 오는 수요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말반이나. 그래서 그런 데서 한번 우리 아이가 정말 경쟁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런 아이라면 그 학원을 한번 보내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이 나온다. 근데 학원을 보냈더니 얘 아이가 들어갈 반이 없습니다.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들 멘붕 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사실 기죽을 필요도 없고 저도 대치동 학원에 있어봤지만 그 레벨 테스트를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고 기죽이려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아이들의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때 들어와도 된다는 거죠.
제 실전 사례 중에 하나 소개했던 게 그거거든요. 한 아버님이 구파발 쪽에서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주말 딜리버리를 시켰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했더니 강북에서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대치동에서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해도 할만한데? 오. 얘가 뭐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원을 중학교 1학년 때 보내는데 근데 아버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왔다 갔다 학원 그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아빠가 좀 경제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들어간 2년 정도 우리 전세를 들어가서는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랬더니 아이가 흔쾌히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대치동에 있는 모 중학교로 왔어요. 그러고 이제 중2, 중3 보내고 영재고에 갔거든요. 그럼 보통은 이런 케이스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그러거든요. 뭐 대부분 이 영재고 가려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러게요. 와야 되고 5학년 때부터 해서 중3까지 달리는 그 사교육 비용이 거의 몇 천만 원 됩니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더 경쟁을 시키고 더 아이들끼리 막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거에 뭐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상황에 맞게 좀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영재고 가고, 특수한 어떤 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치동에 꼭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대치동에 있는 모 학원에서 거의 3대 영재고의 반 이상이 그 학원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자꾸 나오고 그러거든요. 대치동에 있는 애들 뿐만 아니라, 저 강북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수도권 뭐 분당이나 평촌, 거기에서도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수준 확인하려고. 옆에 애들하고 경쟁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재고에 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거의 고3 스케줄을 중2, 중3까지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전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재고를 목표로 하지 말고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게 어때? 뭐 영재고에서 120명 정원이다. 한 해 서울대를 가는 인원은 5, 60명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다 좋은 학교 간다라고 생각해도 서울대를 120명 중에 5, 60명 보낸 거 대단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만약에 강북에 있는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비학군지에 있어서 최상위권을 계속 유지했으면 나중에 5, 6년 뒤에 서울대 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인데 왜 그런 공부를 하는데 지는 그렇게 많이 빼지?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궁극적으로 19살, 20살 때 대학을 어디 가는 입시적인 목표를 세워도 그 부분이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파이널 목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레벨이 어떤 거냐, 그다음에 뭐 이 지금 사립 초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하냐, 그다음에 지금 있는 학원에서 어느 정도 레벨을 하냐, 그래서 무슨 뭐 특목 자사고 영재고를 갔느냐 못 갔느냐 이거에 목을 메고 일희일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